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인사를 합니다. 어,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단원 1이 한문을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2단원부터는 어떤 대단원의 주제, 컨셉에 맞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연속해서 배워보는 시간들이 될 텐데요. 교과서로는 3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써 있지 않은데 그냥 32쪽일 것 같은 곳을 펴보면 대단원 2는 이제 제목이 다양한 관점입니다. 생각 열기를 잠깐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어들을 통해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익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이 단편적인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 나가는 내용들은 좀 이어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제를 하나에 맞춰서 다양한 시선에서 이제 다각도로 보는, 물론 이제 우리는 한문이기 때문에 유학이 중점이 되겠지만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철학이나 대학교로 치면은 인문 교양, 기초 교양 같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5, 6, 7, 8 소단원들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5단원 상대방의 입장에서고 6단원이 뭐 서로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인간의 모성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를 슬쩍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유학에서 나왔던 얘기들 혹은 동양의 고전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다양한 입장들을 나타낸 예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역의 쓰임을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오 글자가 쉽다라는 뜻도 있고 바꾸다의 뜻도 있는데 이번 단어에서는 이제 바꾸다의 뜻인데요. 하여튼 요 글자의 쓰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5단원의 문장에 나오는 그 글자 중에서 명령문일 때 쓰는 글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글자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명령문은 한문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타인을 생각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한문이 다양한 그 존재 의의가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 이 한자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 동아시아권 내에서 어떤 문화적인 특색이다 그런 가치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주로 이제 대학교에서 한문 하면은 교양으로 많이 들어요. 교양이라는 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매너 같은 거죠. 매너스가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딱 철학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도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역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사회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문 교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특별편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유학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인물이 공자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공자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 유학에서 한문에서 그 공자를 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다 알고 갈 수 있게끔 성실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단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전체적인 컨셉이 어떤 컨셉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쭉 보실 텐데요. 전혀 다른 영상이에요, 세 개가.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이런 거를 주제로 아마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동화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우와 두루미. 황새와 여우의 저녁 초대. 숲속에 사는 여우가 강가에 사는 황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는 납작한 접시 2개에 국을 담아 가져왔어요. 황새야,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어. 여우는 혀를 날름거리며 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냠냠, 맛있다. 황새야, 얼른 먹어. 하지만 황새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황새의 길고 뾰족한 부리로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국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황새야, 너는 국을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 먹을게. 냠냠냠. 다음 날, 이번에는 황새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황새는 목이 좁고 길쭉한 병 2개에 음식을 담아왔어요. 여우야, 어서 먹어. 우리 집의 특별 요리야. 황새는 긴 부리로 병 속의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난 이 요리가 제일 맛있더라. 그러나 여우는 조금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의 납작한 입은 좁고 긴 병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여우야, 네가 이런 음식을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 황새는 고소하다는 듯 말하며 여우의 음식까지 모두 먹었답니다. 자, 첫 번째 여우와 두루미 동화를 보셨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이제 그 절에, 불교 절에 이제 스님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전쟁 고아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 버리고 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꼬맹이를 키우는데 스님, 그러니까 불교의 방법대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꼬맹이에게. 그러니까 꼬맹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동자승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꼬맹이입니다. 평범한 꼬맹이가 자기 잘못된 것을 불교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영상입니다. 물고기를 좀 묶어서 술로 아프겠죠? 무거운 돌에 매달아가지고 물고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엄청 즐거워요. 들어보세요. 무섭죠? 이번에 뱀입니다. 뱀. 저 장난감 아닙니다. 진짜 뱀입니다. 뱀도 마찬가지로 머리 쪽에다가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겁나 좋아하죠? 뱀이 이렇게 빠른 동물인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스님은 그걸 봤습니다. 내 등에 돌이 붙었어요. 빨리 풀어줘요. 고통스러우냐? 예수님, 물고기도 너처럼 그렇게 하였느냐? 예수님, 개구리도 너처럼 그렇게 하였느냐? 예수님, 뱀도 너처럼 그렇게 하였느냐? 예수님. 일어나거라. 걸어보거라. 힘들어 못 걷겠습니다, 스님. 물고기와 개구리와 뱀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잘못했습니다, 스님. 가서 찾아서
모두 풀어주고 오너라. 그럼 풀어주마. 물고기와 개구리와 뱀 중 어느 하나라도 죽었으면은 너는 평생 동안 그 돌을 마음에 지니고 살 것이다. 개구리는 잘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겠죠. 뱀을 천안역의 뱀은 그 무거운 돌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이였었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렸을 때 뭐 시골에 이제 놀러 가서 뭐 잠자리를 뭐 날개를 띈다든지 뭐 그런 장난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아이들,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냥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하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말은 못하지만 그 동물들이나 그 식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를 아마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마 실제로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친구를 놀리는 게 재미있어요. 놀립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이 친구를 왜 놀리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그 당하는 사람,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으니까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저 꼬마 동자승이 가지고 있던 돌멩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깨의 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피해자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지금 그런 행동을 그냥 재미로 단순하게 애니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 그 힘듦, 어려움, 고통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두 번째 영상 노스님의 가르침을 봤고요. 지금 엄청 분위기가 뭔가 무겁죠? 무슨 교회 온 것처럼 아니면 뭐 설교 듣는 것처럼. 세 번째는 좀 재밌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은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제가 알기로 아마 하지 않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입생 환영해. 아 진짜.
저 1호학번인데 혹시 1호학번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나이가 저는 그 삼수하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삼수예요. 삼수예요? 네. 아, 친구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자,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알았어. 야, 이거 학교 삼수를 개판이구만. 이거 학교 개판이야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제1학번 문규광입니다. 이거 학교가 개판이야 이거. 선배 안녕하십니까? 1호학번입니다. 야, 네? 인사 똑바로 안 해? 네? 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는 인사 안 해 나한테? 네, 제가 아까 했는데요. 아, 내가 못 봤잖아. 예? 아니 내가 못 봤잖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인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옛날에는 선배 그림자만 밟아도 맞았어. 예. 네. 지금 내 그림자 밟고 있잖아. 예, 안 밟았는데요. 아, 토 달지 마, 토. 야, 엎드려 뻗쳐. 예? 아, 엎드려 뻗쳐. 아이씨. 하나의 선배는 둘의 하늘이다. 하나. 선배는 둘. 하늘이다. 목소리 봐라. 하나. 선배는 둘. 하늘이다. 둘. 선배는 장난하네. 이씨. 좀 장난해? 야, 원희치. 야, 너 몇 살이야? 94년생입니다. 삼수했네. 예. 93면은 나보다 한 살이 많네. 야, 그래서 뭐 억울해? 예, 아닙니다. 아, 그 네가 일찍 들어왔어야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야, 대학교는 학번이야, 학번.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선배님, 술을 왜 손으로 닦으십니까? 딱 보면 몰라? 예?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딱 봐도 우리 학교 전통 사발식 하는 거 아니야. 예, 손을. 야, 이거 빨리 마셔. 예? 아, 이거 빨리 마시라고.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아, 못 먹는 게 어딨어? 아니, 세상에 못 먹는 게 어딨어? 마셔, 마시면 늘어, 빨리 마셔.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내가 마실게. 아이고, 어떡해. 선배님, 아직 술 다 안 먹었는데요. 아, 이건 안주야. 네? 아니, 이건 안주야. 야, 술을 먹었으면 안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주예요? 아, 이거 진짜 웃긴 거 아니야. 야, 잘하고 있어, 아, 심사해. 예. 선배 오셨습니다. 강서. 예, 예. 야, 그만합니다. 야, 진짜. 야, 너, 삼수.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야, 너 삼수에서 우리 학교 온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삼수에서 여기 온 거야. 야, 장난 아니다. 야. 아, 그리고 있잖아. 어. 여기 광수 있잖아. 우리 코빅고등학교 후배야. 우리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래. 야, 광수야. 얘 고등학교 선배니까 아주 예. 깍듯이 모셔야 된다. 예. 알았지? 나 예. 교수님 만나고 올 테니까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거 네가 먹어. 이거 네가 먹으라고. 야, 선배가 주는 술을 후배가 네가 먹어 이거. 아, 이걸 제가 왜 먹어요? 딱 보면 몰라? 야, 딱 보면 모르냐고.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 그 전통이 뭔지 몰라? 선배가 남긴 술을 후배가 먹는다. 내 선배잖아. 네가 먹어.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학교 후배였대. 야, 먹어. 야, 먹어. 아니, 오바이트 나오는데 어떻게 먹어요? 못 먹는 게 어딨어? 못 먹는 게 어딨어? 먹으면 늘어. 빨리 먹어. 야, 못 먹겠어? 예. 야, 안 되겠다. 너 엎드려 뻗쳐. 예? 엎드려 뻗쳐. 아, 예, 알겠습니다. 야, 너 푸시업 5개만 해, 알았어? 예. 아유, 이걸 그냥. 야, 우리가 고등학교 후배였대. 너무 어려운데 진짜. 야, 어때? 잘했어. 완전 잘했어. 야, 푸시업 5개 하라고. 아, 지금 금방 했잖아요. 내가 못 봤잖아. 내가 못 봤잖아. 내가 볼 때 있어야지. 이거를 그냥. 다시 10개 해. 아, 예, 내가 알겠습니다. 볼 테니까 빨리 해. 씨. 예, 예. 아, 하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는 아마 이러지는 않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은 없었죠. 뭐 이렇게 뭐 때린다든지 이런 건 진짜로 정말 극소수의 그런 일이고 실제로는 이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여우와 두루미 동화, 그리고 이 노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 나왔던 코미디 프로까지 세 가지를 해서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단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의 방법들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단원을 들어가든 그 단원 혹은 그 해당
주제에 관련된 인물이나 시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인물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거 지난 시간에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다른 사진을 제가 썼나? 아마 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예 뭐 공자가 누군지 관심도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공자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이게 사진으로는 되게 왜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옛날 사람치고 키가 굉장히 컸다라고 알려져는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은 뭐 우리 친구들 혹은 우리 뭐 삼촌들, 엄마, 아빠들이 생각했을 때 공자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마 좋은 쪽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번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엄마 아빠, 공자라는 사람은 어때? 이미지가 좋아? 안 좋아? 라고 물어보면 뭐 한번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선호하고 이런 인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공자의 이미지는 이제 좀 고지식하고 옛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어쨌든 유학이라는 걸 뭐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무슨 뭐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허례 허식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식 유학의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안 좋은 사람 아닐까? 옛날 사람이니까 좀 별로지 않을까? 악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자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제가 뭐 한문을 배우니까 공자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식 유학 있죠? 그럼 뭐 윗사람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지만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은 공자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건 그냥 우리나라에서 후세의 사람들, 권력자가 만든 악습일 뿐입니다. 일단 이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공자가 이름은 아닌 거 아시죠? 공자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요. 자가, 그때 제가 그 한자 쓰기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자라는 것은 존칭이에요. 존칭. 한번 써볼까요? 공자가 이제 공의 자거든요. 아들, 그 아들 자자. 근데 이 자가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존칭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 죄송합니다. 공자, 냉자, 뭐 순자, 한비자, 노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따로 있다는 소리겠죠. 공자는 이름이 구예요. 구. 그러니까 공구입니다. 공구. 그래서 이름은 있고 자는 존칭으로서 쓰는 거고요. 옛날 사람들은 되게 짧게 살고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뭐 병도 그렇고 이제 뭐 면역이라든지 백신 같은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뭐 40년, 50년 살면 오래 산 거였는데 옛사람치고 굉장히 오래 70년 정도, 70년 이상 동안 사셔서 장수를 했고, 춘씨는 이제 그 춘추 시대 있죠, 여러분들. 그 주나라 왕실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의 첫 번째가 춘추, 전국의 춘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서 노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 출신이었어요. 이 공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방랑이죠, 방랑하면서 본인의 사상을 전파를 했고요. 이제 죽은 다음에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틀이 마련이 돼서 설립이라고는 좀 이상합니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유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한국, 뭐 일본, 저 베트남, 뭐 이쪽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자하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리고
저기 석가 부처님, 그리고 공자,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인가요? 요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아시아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면 공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저기 뭐야 미국 있는 데가 어디죠? 저기 아메리카 쪽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공자일 건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살아 있었을 때 되게 유명하고 대단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공자는 죽고 난 다음에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소크라테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살아 생전에 대우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으면 모를까. 하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막 던지는 돌에 맞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추 시대는 되게 혼란스러운, 왕실은 있지만 왕실이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공자의 그 주요 사상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가예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석할 때 어질다 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의 예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패고 죽이고 힘으로써 그 다스렸던 그 시대에 공자는 인의 예지 충 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뭐 직책이라든지 뭐 나라를 다스렸다든지 이런 경험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아주 말단 그냥 직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다 늙어서 한 50 이후 60 이후에 이제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나로 돌아와서 책도 쓰고 이제 그 뒤를 이을 후학들의 이제 양성에 힘을 썼지만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가장 사랑하고 총애했던 제자인 안회라는 사람,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큰 아들도 죽게 되고 아마 병이 아니고 어떤 뭐에 사건에 휘말려서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또 제일 믿는 제자 중에 하나인 자로라는 사람이 반란에 휘말려서 이제 죽었고, 이제 설상가상 옛날엔 그 되게 잔인한 형벌들이 많았어서 그 제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이렇게 젓갈을 담궜어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진짜로 젓갈을 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야,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제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모를 겪어서 이제 충격을 못 이기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다른 제자인 자공과 마지막으로 이제 조우를 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평가하는 공자는 살아생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계속 몇십 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후계자들도 이제 양성을 하고 싶었지만 좋아하는 제자들이 스승보다도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삶을 산 공자였는데 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까지 몇 천 년 전이죠? 지금 3,000년 이상이 됐죠. 아니 3,000년이 아니죠. 거의 4,000년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춘추 시대가 기원전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거의 3,000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기억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공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금방 했던 내용이네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업적을 보면 제자백가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 시대에 다양한 사상을 펼쳤던 사람들을 묶어서 한 번에 제자백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종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학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도교도 있고, 뭐 법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유학겠죠. 아무래도 유학이 제일 유명하니까 거기 이제 시조고요.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자 성인입니다. 성인. 이 유학에서 가장 최고 등급이란 좀 이상하죠. 뭐 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고 티어, 0티어입니다. 0티어. 0티어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엄연하게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1티어가 군자입니다. 군자, 우리가 성인 군자 합쳐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0티어. 이게 바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인간계죠. 인간계. 근데 이 0티어, 이 성인은요 거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거의 초월자 수준. 그러니까 유학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에 누구였냐면 맨 처음에 요, 순, 그렇죠? 우, 이. 그 선양으로 왕위를 이렇게 쭉쭉쭉 능력으로 넘겨줬던 그 세 명의 왕, 그리고 뭐 탕이 이제 그 어디야 저기 상나라를 창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문무, 뭐 태공, 주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이 인격적인 인격체, 굉장히 대표적인 뛰어난 인격체가 바로 공자였습니다.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의 배경 지식은 대충 알았고, 공자라는 사람이 뭘 도대체 추구를 했는지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요. 펜이 떨어졌네.